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저희가 듣는 그 청취 공간이 네. 한 뭐 이렇게 폭으로 한 3, 4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3, 4m 정도에서 이제 최대한 저역이 잘 나오는 이제 스피커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대한 그래서 그 중에서 분명히 이제 뭐 잘 나오는 저역이요. 기준을 저역으로 잡았으니까 저역이 잘 나오는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우선 뭐 좌측 스피커가 됐던 우측 스피커가 됐던 기준을 만약에 이제 우측 스피커를 먼저 잡으면은 거기를 잘 잡아 놓으면은 그러니까 저역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잡아 놓으면은 그 부분의 지점이 결국 중역도 잘 나오고 고역도 잘 나오는 지점이란 말씀이시죠, 거의. 일단은 저역 네. 특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먼저 스피커를 세팅을 네. 할 때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스피커 스테레오 이미징이지만 스피커를 두 개를 놓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를 놓고 먼저 맞춰보자고요. 네. 스피커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역이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보통 들으실 때 내가 이 저역은 내 이 연주곡은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런 곡들은 내가 느낌이 어떤지 알아. 저역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역 기준 뭐 음악으로. 북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초저역은 사실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Hz 대역들 정도 되는 대역들 보통 많이 들어봤자 흔히 듣는 대역들이 네. 50에서 60Hz면 거의 대개의 우리가 흔히 듣는 저역들은 다 나와요. 느낌이 네, 느낌이 나오죠. 쿵쿵 따 네. 쿵쿵 따. 그래서 네. 깊은 저역들 말고 그럼 그 정도 저역에서 콘트라 베이스라든가 밑에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네. 제가 보통 느껴셨을 때 그 네. 저역들 자체가 보통 콘트라베이스가 울릴 때는 콘트라베이스 예를 들려드리면 콘트라베이스는 통이 같이 떨어요. 마치 부밍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잘못하면. 네. 그런데 통이 같이 떨면서 현이 같이 울기 때문에 네. 통의 울림도 같이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저역을 맞출 때는 콘트라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레퍼런스 앨범 제가 많이 들었던 그런 곡들을 놓고 네. 세팅을 하는데 네. 그 이제 이거를 보시는 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저역을 잘 알고 있는 곡 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저역의 느낌이 부계의 느낌이 가장 좋다 툭 떨어지는 저역이라든가 네. 그 느낌이 좋은 위치에 일단 스피커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빽빽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곡은 예를 들면 귀가 아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저역은 제가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고역이 자극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아주 네. 곡의 디테일도 목수 육성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이 사는 쪽으로 살짝 미세 튜닝을 해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20kHz는 0.8cm, 85cm 범위 내에서 상위 위에 있다고. 네. 그 위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20kHz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 위치를 중역과 고역을 그런 식으로 맞추셔서 가장 사람의 목소리답고 귀가 안 아프고 고역을 자극하지 않는 위치로 스피커 하나를 세팅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이쪽 소리가 됐죠. 한쪽 채널은 한쪽을 잡아놓고서 자 그러면 스테레오 이미징이라는 건 뭐 우린 스테레오를 듣지 않습니까? 스테레오 이미징은 뭐냐? 이쪽 소리하고 이쪽 소리가 똑같은 dB로 내 청취 위치에서 들리게 되면 좌우가 똑같은 위치에서 들리게 되면 네. 앞에 이미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게 착시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소리랑 이 아직 세팅 안 된 소리랑 최대한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네. 이미징이 나오는 거죠, 스테레오. 네, 그렇죠. 그래 이미지가요. 될 수 있는 한 이 소리랑 가장 비슷하게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소리랑 똑같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차이점을 느끼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속 들으시고 보시면 특히 저에게 궁 하고 나갈 때보다 궁 하고 떨어질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역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곡 갖고 하지 마시고요. 한 곡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레퍼런스 곡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역 뭐 테스트 한다 그때 저역 많이 있잖아요. 그 저역곡 하나를 잡으시고서 한번 레퍼런스 곡 잡고서 좌우의 저역이 비슷하게 나오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비슷하게 고역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거나 보통은 모노가 좋아요. 모노라는 이 말씀들은 네. 다채널 악기가 아니고 뭐 다채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타악기나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게 하나 딱 있고 네. 가수가 여자 가수 같은 거 하나 딱 여자 가수가 하나 보컬이 딱 있어서 네. 스테레오 이미징이 맞춰져야지 음상이 정확해지고요. 네. 음상이 찌그러지거나 뭐 이런 거는 스테레오 이미징을 맞춰야 되니까 가장 비슷해야지 음상도 또렷하게 모여집니다. 네. 좌우가. 그리고 대역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좌우가 가장 비슷하게 되면 스테레오 이미징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여성 보컬, 그다음 뒤에 있는 간단한 탁 저역 악기들이 있는 콘트라베이스나 그다음에 북이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딱 좌우가 딱 맞춰줘야지 소리가 세팅이 될 수 있는 거. 다채는 호텔 캘리포니아 전용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네. 기타가 여러 가지라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요. 스피커에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딱 하는 거 모노로 되어 있는 것들로 해서 맞추시면 느낌도 빨리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틀린 부분들을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역 음악이 레퍼런스로 잡으려는 음악이 그 거의 단음이 많잖아요. 뭐 그걸 저역을 스트레오로 듣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콘트라베이스가 하나가 있고 뒤에 북이 있다고 치면 네. 콘트라베이스는 통이 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이 울리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 현이 떠는 소리라고 앞에 여자가 빽빽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라 그러면 네. 도역, 중역, 저역이 같이 다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리듬 악기가 아니면서도 콘트라베이스는 멜로디 악기면서도 저역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콘트라베이스 그다음에 북 뭐 이런 쪽으로 간단한 악기의 구성들, 네. 중저역과 고역이 한꺼번에 날 수 있는 구성들. 네. 안 그러면 그 여성 보컬이 있는 그 간단한 사운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드럼 사운드들 있고 네. 그런 사운드 정도로 맞추시면 네. 그런 노래로 맞추시면 훨씬 더 빨리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훨씬 더 감 있게 편하게 좀. 근데 처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네. 말로 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사실상 스피커를 0.1cm 단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별표를 그려 놓잖아요. 네. 그거 그 자리에 똑같이 놓는다고 생각하시죠? 틀려요. 그만큼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선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소리가 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스피커 위치를 또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원래는 말씀드리면 선재가 들어오면 스피커 위치 새로 세팅하셔야 돼요. 원래는 가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또 밸런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 그쵸. 네.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게 원래는 원칙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왜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왜냐면 소리는 하나예요. 맞죠? 네, 그럼요. 네. 그걸 굳이 저희가 이제 편하게 하려고 저역, 중역, 고역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저역이 너무 커지고 왜냐면 스피커는 나눠져 있잖아요. 뭐 3 같은 경우는 다 따로 이렇게 나눠 듣는데 근데 그게 뭐 빅보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상이 이렇게 음이 너무 낮아서 무대가 뒤에서 펼쳐지면서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밸런스가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네, 맞나요? 네. 저역 좀 항상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저역 중심으로 맞추게 되면 보통 이제 고역 위주가 맞추게 되면 가수가 세팅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음상이 높아요. 트위터 위치보다 대략 높습니다. 그러면 네. 귀가 아파요, 보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고역으로 돼 고역으로- 있으면은. 그런데 이게 세팅이 잘 돼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벽 뒤쪽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세팅을 저역 중심으로 그렇게 맞추시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실상은.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시면 나름 굉장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뛰어넘어가서 노래가 나오는데 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기타하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기타는 아래에서 치고 있고 네. 가수는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실제 녹음처럼. 네.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 정도 세팅이면 이제 세팅에 네. 뭐 도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원래는 오디오가 실제하는 느낌들, 네.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 실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녹음에 됐던 그걸 그대로 재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네. 환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환원에 근거하면 네. 이게 맞아요. 가수는 여기서 부르고 기타는 아래에서 들리고 네. 그리고 음상이 뚜렷뚜렷해지고 네. 그러면 저역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중고역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았을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다 보고 거기서 계속 연습이 되시면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면은 이제 그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환경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스피커 위치를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짝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커마저도 좌우 스피커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보통은 제조에 제조원에서는 이제 그 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매칭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특히 저희 뒤에 있는 스피커도 이게 네. 유닛이 5개짜리인데 보면 그게 페어 매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하고 아래하고 위하고 소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네. 유닛을 쓰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간하고 이게 여기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반사음도 있고 간접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윗소리 위에 우퍼 소리하고 아래 우퍼 소리하고 네. 뭐지, 다발 유닛들 쓰시는 경우에는 소리가 틀리게 나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우린 결과적으로 요 앞에서 듣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듣기 때문에 얘 소리하고 얘 소리를 최대한 맞추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좌측과 우측 스피커 소리를 최대한 맞춰서 스테레오 이미징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동시에 저역도 그렇고 중역도 있고 어차피 소리는 하나니까요. 동시에 이렇게 귀에 다가와서 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 같아요. 그게 제일 그렇죠. 이상적인 소리고요. 들리기는 이렇게 다 들리죠. 들리는데 네. 밸런스 있게 가장 상이 좋은 위치에서 그 청취 위치에서 상이 위에 있을 때 네. 위상이라고 하는 위치하 상이거든요. 위상이라는 개념은 주파수가 갈 때 위치하 상의 개념인데 네. 그게 저역의 위치도 고래의 그 제일 높은 정상에 있고 고역도 정상에 있고 중역도 정상에 있으면 그게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서 여기서 원래 녹음 소스에서 있던 정보를 거기처럼 쭉 여기서 물리적인 에너지로 파동을 다시 펼쳤을 때 네. 그렇게 되면 녹음 환경과 녹음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청취 위치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상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들을 때 그냥 보통은 이제 가운데 기기에 딱 그 렉에다 딱 올려놓고 네. 스피커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있고 어우. 이쁘게 이제 톤 요렇게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의자도 뭐 보기 좋은 데다 해놓고 뒤에 이제 많이 붙여놓잖아요. 네. 흡음재라든지 막 이렇게 해놓고서 돈이 이제 또 보이지 않는 케이블 뭐 이런 게 해서 음악 좋다. 굉장한데? 저는 그랬었어요 한때 굉장해요. 그랬었는데 굉장해요. 그러니까 기기만 봐도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제 랄라누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 하이파이에서 특히 네. 스피커 위치가 네.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아니요. 저는 이거를 제가 뭐 주관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알을 맞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뭐 혼자 숨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스피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네, 예를 제가 들어서 이 말을 원했어요. 제가 스피커가 이렇게 저역이 안 난다. 뭐 10인치 더블인데 네. 저역이 안 나서 내가 그럼 앰프를 보통 이게 이제 이거 밀폐형 스피커인데 이거 저희가 안 나니까 이거 앰프를 바꿔야겠구나. 밀폐형 스피커는 양감이 적어요. 원래 그렇죠. 양감이 적고 네. 저역 내는 게 왜 그런가 하면 포트를 뚫으면 얘가 용수철 역할을 해서 탕 하고 쏘게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네. 저역은 정확해요. 정확한데 양감도 적고 네. 구동이 힘이 좋은 앰프로 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건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스피커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근데 저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역이 안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 10인치 더블을 썼는데 저역이 안 나와요. 이상해. 그래서 내가 앰프를 바꿔야 되겠어 먼저. 네. 그쵸. 앰프를 힘 좋은 놈으로 바꿨어. 그래서 저역이 안 나와. 이거 스피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경험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싼 거 있잖아요. 골드문트 액티브. 액티브로 해갖고서 그 두 개 합치면은 제가 지금 사는 집하고 비슷한데 근데 그분이
그 토로하시는 게 저역이 너무 안 나온대요. 골드문트 네. 특정 상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드문트가 아니라 골드문드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건 안 돼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세요. 저는 안. 아니 저는 골드문트는 문제가 없는데 그분 세팅이 문제가 있는 뭐 거기 하여튼 때문에. 저는 그 네. 보통 저는 이제 제 경험치상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그라 들으신 분이요. 이렇게 그 정말 앰프까지 바꿨는데 저역이 안 터진다. 네. 그럼 가장 문제는 스피커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 청취 위치가 네. 저역이 소멸되는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저기 소멸되는 위치라는 게 정확하게 주파수가 어떤 이렇게 거죠? 꺼지는 위치가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주파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주파수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그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는데 네. 산에 있는 위치는 저역이 네. 정상에 있는 위상이 잘 들리는 위치예요. 저역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고래 아래로 아래 네. 골에 있는 위치 네. 맨 아래 거기는 저역이 죽은 위치예요. 청취 위치에서 네. 그렇게 되면 무조건 12인치 아니라 18인치 더블을 써도 네. 소리가 안 나요. 저는 그래도 이거 많이 랄라님한테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파동, 그러니까 소리는 결국은 파동이잖아요. 물리학과 나오셨어요? 도중에 전공 바꿨어요, 제가. 그거 딱 보강 간섭 그거 하고서 그냥 비행기 탔습니다.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